자, 시경 한역 얘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한역에 대해서 시경에 나온 시 한역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는 부분이에요. 자, 한역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여순시대 하오씨가 치산치수를 할 때 중국과 조선의 구분 없이 홍수를 다스려 만대의 재앙을 제거하고 사회가 한 집안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렸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혁혁한 양산이라 표현하고 내조한 한후를 후백으로 다시 봉하는 내용이다. 우공에 나오는 구주 중에 청주는 단군조선의 강역이고 우이는 단군과 기자의 도읍지 아사달이며 이 밖에도 동이족의 거주지인 도이, 내이, 회이, 조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장은 한우가 타고 온 수레를 끄는 내필의 준마가 훌륭하고 한우가 내조하여 선왕을 아련하니 선왕이 하사한 패백의 품목으로 임금의 의상과 수레와 말의 장식품이다. 3장은 한우가 근례를 마치고 제시를 나와 도 땅에 묵을 때 전속 나온 현보와 여러 제후들이 모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는 내용이다. 4장은 한우가 주나라 여왕의 조카를 왕비로 맞아들여 주나라 제실과 국척의 관계를 맺는 내용이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벗이라고 하였다. 5장은 한우의 나라인 한국은 천하 제일의 낙원이라는 사실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국척의 관계를 맺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한우가 다스리는 한나라는 선인들이 사는 삼신산이 국토의 골격을 이루며 그 궁성은 본래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 있었다. 마지막 6장은 무왕이 처음 기자를 조선에 봉할 때 연에 봉해진 소공에게 명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기자의 궁성을 쌓게 하였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자, 잠깐 차도 한잔 하면서 그 다음에 여시춘추 신대람에 나오는 짤막한 얘기. 자, 무왕이 은나라를 이기고 나서 비간의 무덤에 봉통하게 하고 기자의 궁전을 평안하게 하였다. 꺽수에 고유의 주에 기자가 환란을 피하여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조선으로 달아나니 그 궁전을 청정하게 하여 다르게 한 것이다. 고 하였다. 꺽쇠 닫고. 그 다음에는 죽석 2년 주성왕에 나와 있는 짧은 한마디. 자, 주성왕 12년에 왕은 연나라 민중을 거느리고 한국에 성을 쌓도록 했다. 왕은 한우에게 물품을 하사하고 명하였다. 자, 다시 해설. 기자의 후손이 다스리던 나라를 주나라에서 조선 또는 한국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주나라의 시조는 후직이고 후직의 어머니는 강원이며 강원은 제국 고신씨의 왕비로 당시 제국의 도읍지는 기자조선의 도읍지인 부상이었다. 또한 선왕은 한우의 이웃나라인 추와 맥도 함께 다스리게 했다는 내용이다. 잠브론에서는 이 마지막 장을 인용하고 있다. 당시 주나라는 여왕이 실정으로 축출되고 태자인 선왕이 즉위하였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이었으나 선왕은 출중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국정을 일신하고
지성으로 천신께 제사하니 가뭄도 해갈되어 기울어진 주나라를 다시 일으키던 시기였다. 시를 보면 시종일관 한국을 찬양하며 봄날 누각에 오른 듯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기자조선은 기자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여 928년을 다스리다가 41대 준왕에 이르러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준왕은 좌의 궁인들을 거느리고 달아나 해중에 들어가 한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뜨거. 자, 한은 대방군이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된다.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인데 진한은 옛 진국이다. 옛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인 위만이 공격하여 나라를 빼앗기자 꺽쇠 위리하게 옛날 기자의 후손이 조선의 후백이었다.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 지방을 침략하려 하자 조선의 후백도 역시 자칭하여 왕이라 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으로 공격하여 주 왕실을 받들려 하였는데 그의 대부 예가 가난함으로 중재하였다. 그리하여 예를 서쪽에 사신으로 보내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중재하고 침공하지 않았다.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은 이에 장수 진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 지방을 공격하여 2000여리의 땅을 탈취하여 만, 번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조선은 마침내 약해졌다. 한나라가 노관을 연왕으로 삼으니 조선과 연은 패수를 경계로 하게 되었다. 노관이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간 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호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위만이 서쪽 변방에 살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조선 변경에 병풍이 되겠다고 준왕을 설득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박사에 임명하고 규를 하사하며 백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이 망명자들을 유인하여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사람을 준왕에게 보내 속여서 말하기를 한나라의 군대가 10군데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수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는 드디어 되돌아서서 준왕을 공격하였다. 준왕은 위만과 싸웠으나 대적하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꺽쇠 닫고. 자, 준왕은 좌의 궁인들을 거느리고 달아나 바다에 들어가 한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고 호칭하였다. 또다시 꺽쇠. 자, 위리하게 준왕의 아들과 친척으로서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한시라는 성을 사용하였다. 준왕은 해중에 살면서 위만 조선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꺽쇠 닫고. 그 후에 준왕의 후손은 끊어졌으나 지금도 한인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 한나라 때 낙랑군에 소속되어 계절마다 입주하여 아련하였다. 여기까지가 이 삼국지 동의전 한해에 나오는 이 한국 얘기입니다. 옛날 한국 얘기.
다시 저 후한서 동의전 한에 나오는 얘기. 자, 한은 대방군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된다.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인데 진한은 옛 진국이다. 처음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달아나 바다로 들어가 마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자립하여 한왕이 되었다. 준왕의 직계 후손이 끊어지자 마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짧은 해설. 준왕은 배은망덕한 도적 위만에게 창졸간의 나라를 빼앗기고 남은 종족 수천 명을 거느리고 달아나 해중에 들어가 마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자립하여 마한 왕이 되었다고 한다. 해중의 의미에 관해서는 조선시대의 고승 서산대사가 지은 지리산 황령암기에 그 단서가 보인다. 자, 그래서 서산대사 청어당집 6권 지리산 황령암기 한번 여기 나와 있으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은 혼돈의 뼈여 바다는 혼돈의 피다. 동해 가운데 한 산이 있으니 이름은 지리산이라 하고 그 산의 북쪽 기슭에 한 봉우리가 있으니 이름은 반야봉이라 하며 그 봉우리 좌우에 두 제가 있으니 이름은 황령과 정령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대로 있죠. 황령치 정령치. 옛날 한나라 소재가 즉위한 지 3년, 이게 기원전 85년, 3년에 마한 왕이 진한과 변한의 난리를 피하여 이곳에 도성을 쌓을 때 황정의 두 장군을 시켜 공사를 감독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성을 따서 제를 이름하고 그 도성을 72년 동안 보호하였다. 그 뒤 신라 진지왕 원년 576년에 운집대사가 중국으로부터 와서 황령 남쪽에 하나의 정사, 이 절을 세우고 그 제 이름을 따라 황령암이라 하였다. 이른바 하나의 법 안에서 공자는 뿌리를 심었고 노자는 뿌리를 북돋았으며 석가는 뿌리를 뽑았으니 바로 그것이다. 그 뒤에 백가와 여러 갈래의 무리들이 유행하여 혹은 그 관습에 집착하여 근본을 버리고 혹은 계파만을 보고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 제각기 그 기량의 크고 작음에 따라 한당송 사이에 어지러이 짓거림이 백천의 모기와 등의 떼가 한 항아리 속에서 날개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등 자기의 것은 옳다 하고 남의 것은 그르다 함이 마치 허공을 나누어 작은 병에 넣고 큰 바닷물을 끌어다 작은 못에 대는 것과 같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해설. 한서에서도 조선은 해중에 있다고 하였고 공자도 뗏목을 타고 구이 이 조선에 가서 살고 싶어 하였다. 이를 풀이하면 신라 성덕대왕 신정의 명문에 동해의 삼신산은 신선무리들이 사는 곳, 땅은 선도산이 여기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선도산 골짜기에 있고 경계는 부상에 접하였다. 여기에 우리나라 도읍지가 있어 천하를 통합하여 한 고향이 되었다. 라는 구절과 같은 뜻이다.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은 동해에 있다 하였고 지리산은 삼신산이 하나인 방장산이기 때문에 도인들의 해안으로 보면 지리산은 동해에 있다는 말이다.
안나라 소제 즉위 3년 기원전 85년에 마한 왕이 진한과 변한의 난리를 피하여 이곳에 도성을 쌓고 그 도성을 72년 동안 보호했다고 하였다. 마한의 도성터는 지금도 넓은 공터로 남아 있는데 인근의 깊은 계곡과 주변의 화려한 수려한 경관이 어우러져 가히 벼르천지라 할 수 있는 이곳을 달궁이라고 부른다. 제치원은 난낭비 서문에서 한민족 고유의 종교인 풍류는 신러, 유불선, 삼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신라도읍지의 선도산, 이 지리산은 신로, 유불선, 삼교의 발상지이고 이상향이라는 뜻이다. 서산대사가 황령암기에서 삼교의 근원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이다. 또 서산대사가 지은 석가세존의 금골사리 부도비의 비문에서 신라도읍지의 황룡사는 단군이 탄생하고 도읍한 신시라고 하였다. 참. 신라도읍지 황룡사는 단군이 탄생하고 도읍한 신시. 하하, 여기 지리산이래요. 자,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문장가인 당나라 유정원이 기자를 기리는 비문을 지었다. 해서 기자의 비문은 다음 항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